그날 밤, 지은은 집 문 앞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지은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추방은 지은에게 예상치 못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로 홀로 내몰린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지은은 22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다. 아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억눌린 비밀이 있었다. 지은은 여자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건 고등학교 때였다. 같은 반 친구인 수연을 보며 느껴지는 그 이상한 끌림. 처음엔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커졌고 결국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지은은 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캠퍼스 내 LGBT 동아리에서 만난 혜린. 혜린은 지은보다 1살 많았고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고 사는 여자였다. 혜린의 밝은 미소와 강한 눈빛은 지은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곧 연인이 되었다. 비밀스러운 만남,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설렘,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따뜻함. 지은에게 혜린은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 미경은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혜린과의 메시지, 사진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미경은 분노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미경의 꿈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미경은 홀로 지은을 키우며 모든 희망을 그녀에게 걸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미경은 지은을 앉혀놓고 설득하려 했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내가 왜 그래?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저 그냥 여자를 사랑해요. 미경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입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미경은 지은을 무시했고 식사 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지은은 매일 밤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할까? 결국 미경은 결단을 내렸다. 지은의 짐을 싸서 문 앞에 내놓았다. 나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도 못 살아. 왜?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미경은 문을 닫아버렸다. 지은은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이웃집까지 들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가정사로 치부되었다. 홀로 남은 지은은 혜린의 집으로 갔다. 혜린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나랑 같이 살아. 하지만 혜린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혜린은 아직 부모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고 지은의 존재를 숨겨야 했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카페에서 일하고 밤늦게 공부했다. 피곤했지만 혜린이 곁에 있으니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가차 없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저런 애들 봤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점점 위축되었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할까? 왜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걸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혜린에게 말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혜린은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그 무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 달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혜린에게 이별을 고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혜리는 울며 매달렸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홀로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듯 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지은은 아직 몰랐다. 미경은 집에 홀로 앉아 후회했다. 딸의 빈 방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배신이 너무 컸다. 시간은 흘렀고 지은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글을 썼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 레즈비언의 고통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 그것이 그녀의 치유가 되었다. 하지만 혜리는 지은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을 찾아다녔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대답했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혜리는 분노했다. 그게 내 행복이야? 나 없이.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왜 나는 항상 포기할까? 왜 싸우지 않을까? 내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밤마다 일기를 썼다. 나는 잘못된 걸까? 사랑이 죄인가?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애, 여자 좋아한대. 지은은 참았다. 하지만 한 번은 폭발했다. 그게 왜? 당신들 사랑은 정상이야. 그 말로 인해 지은은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가 나빠의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다시 홀로 서야 했다. 이번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서울 시내를 헤맸다. 이력서를 들고 다니며 인터뷰를 받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경험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소문이 퍼진 탓이다. LGBT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졌고 보수적인 회사들은 피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다. 은정. 은정은 30살, 작은 NGO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였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고 공개적으로 살아왔다. 은정은 지은을 보며 말했다. 너처럼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같이 일해보자. 지은은 은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NGO에서 LGBT 권익을 위한 캠페인을 도왔다. 포스터 만들기, 세미나 준비. 그 일은 지은에게 목적을 주었다. 은정과 지은은 가까워졌다. 은정의 강인함이 지은을 끌었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은정의 이야기였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추방, 혜린과의 이별. 은정은 안아주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였다. 하지만 은정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지은은 은정에게 끌림을 느꼈다. 은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이번엔 다르게. 공개적으로. 숨기지 말자. 은정의 말이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은정의 손을 잡으니 용기가 났다. 미경은 그 소식을 들었다. 지은의 페이스북을 몰래 보던 중 딸이 또 여자와 미경은 충격받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여전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경의 친구들은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그런 애는 고칠 수 없어. 미경은 고립되었다. 밤마다 지은을 생각했다. 딸아, 미안해. 지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NGO에서 정규직이 되었고 자신의 글을 출판했다. 책 제목은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LGBT 커뮤니티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은 TV에 나와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 방송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수 단체들이 항의했다. 이런 걸 방송하다니. 지은은 위협 편지를 받았다. 죽어라. 은정은 지은을 보호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이게 옳은 걸까?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혜린과의 이별. 그 선택이 후회되었다. 혜린아, 미안해. 지은은 혜린을 찾아갔다. 혜린은 새 연인을 만난 상태였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제 와서 왜? 혜린의 말에 지은은 사과했다. 내가 약했어. 그 만남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혜린의 행복한 모습.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 지은은 은정에게 털어놓았다. 나 과거에 갇혀 있었어. 은정은 이해했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 사랑, 사회. 모든 게 얽혀 있었다. 한편 미경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우울증. 의사는 말했다. 가족과 화해하세요. 미경은 지은의 책을 샀다. 읽으며 울었다. 이게 내 딸의 이야기구나. 미경은 결심했다. 지은을 찾기로. 하지만 지은의 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미경은 NGO에 연락했다. 제 딸을 만나고 싶어요.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동요했다.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은정은 말했다. 만나봐. 후회하지 마. 지은은 고민했다. 어머니의 배신이 아직 생생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미경은 늙어 보였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왜 이제야? 대화는 격렬했다. 미경은 울며 말했다. 내가 무지했어.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어. 지은은 반박했다. 아픈 건 엄마예요. 나를 버린 거. 미경은 무릎 꿇었다. 돌아와. 제발. 지은은 흔들렸다. 생각해볼게요. 그 만남은 지은에게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용서 vs 잊기. 미경과의 만남 후 지은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 은정은 조언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손수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아버지 사후 홀로 고생하던 어머니. 엄마도 피해자일까? 지은은 사회를 탓했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 지은의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플랜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뉴스에 나왔다. 젊은 활동가의 고백. 하지만 반발도 컸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더러운 년.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싸움. 미경은 지은의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내 딸이 저렇게. 미경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잘못했어. 친구들은 놀랐다. 너 미쳤어. 그런 딸을 왜? 미경은 대답했다. 그런 딸이 아니야? 그냥 내 딸이야. 그 말은 미경의 변화를 상징했다. 그녀는 LGBT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은 은정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은정의 말이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스쳤다. 엄마도 행복할까? 지은은 미경에게 연락했다. 한 번 더 만나요. 이번엔 집으로. 미경의 집.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옛 추억이 밀려왔다. 미경은 음식을 준비했다.
내가 좋아하던 거 지은은 먹으며 말했다. 엄마, 왜 나를 쫓아냈어요? 미경은 솔직히 말했다. 두려웠어. 사회가, 사람들이 지은은 이해하려 했다. 나도 두려웠어요. 대화는 깊어졌다. 미경은 사과했다. 내 인생을 망쳤어. 지은은 말했다. 망치지 않았어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지은은 은정을 소개했다. 제 연인이에요. 미경의 눈이 커졌다. 안녕하세요. 은정의 인사. 미경은 어색하게 웃었다. 어서 와. 그 자리에서 긴장감이 흘렀다. 미경은 물었다. 너희 행복해? 지은은 대답했다. 네.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됐어.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책이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이런 책 금지,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왜 사랑을 금지하나요? 그 말은 지지자를 모았다. 젊은이들이 응원했다. 파이팅! 하지만 가족 내 갈등은 계속되었다. 미경의 친척들이 알았다. 너 미쳤어. 그런 딸을 받아들여. 미경은 맞섰다. 내 딸이야. 지은은 내적 딜레마에 빠졌다.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은정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글을 썼다. 새 소설. 어머니와 딸의 화해를 다룬 이야기. 쓰면서 치유되었다. 미경은 병이 깊어졌다.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미경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울었다. 괜찮아요. 그 순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용서하기로.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미경의 병실에서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집에 가요. 미경은 고마워했다. 고마워. 퇴원 후 미경은 지은의 집으로 왔다. 은정과 함께 사는 집. 미경은 어색했지만 노력했다. 은정 씨, 잘 부탁해. 은정은 웃었다. 네, 어머님. 가족 재결합은 순탄치 않았다. 미경은 여전히 불편해했다. 너희 둘이 같이 자. 지은은 설명했다. 엄마, 그건 사생활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적응할게. 지은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추방당하던 날. 사회적 논란은 커졌다. 지은의 활동으로 인해 반대자들이 늘었다. 한 번은 집 앞에 시위대가 왔다. 나가. 지은은 두려웠다. 은정은 경찰을 불렀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미경은 충격받았다.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미경은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겪는 고통. 지은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가족 상담 프로그램. 미경을 초대했다. 엄마, 같이 해요. 미경은 참가했다.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그 경험은 미경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활동가가 되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 지은은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를 보았다. 메시지. 사랑해. 지은은 은정에게 따졌다. 왜? 은정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지은은 배신감에 무너졌다. 너 때문에 내가. 은정은 떠났다. 홀로 남은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만 이렇게? 미경은 위로했다. 엄마가 있어.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가족의 소중함. 하지만 은정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다시 글을 썼다. 배신과 용서의 이야기.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새 연인을 만났다. 민지. 민지는 26, 예술가였다.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쌓았다. 미경은 민지를 환영했다. 좋은 사람 같아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법적 결혼이 불가능했다. 왜 우리는 안 돼? 지은은 캠페인을 벌였다. 미경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엔 암, 지은은 충격받았다. 엄마, 왜? 미경은 말했다. 인생이 그래. 지은은 병간호를 했다. 밤낮 없이 그 과정에서 모녀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나 용서했어요. 미경은 울었다. 고마워. 미경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지은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엄마, 포기하지 마요. 미경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요. 미경은 지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사랑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친척들이 왔지만 멀찍이 떨어졌다. 저런 애 때문에 지은은 무시했다. 민지가 곁에 있었다. 괜찮아. 지은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일기장. 딸을 사랑하지만 이해 못해. 지은은 울었다. 엄마도 고통받았구나. 어머니의 죽음은 지은에게 식탁을 가져왔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녀는 활동을 강화했다. 법 개정을 위한 청원. 수천 명의 서명.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활동가의 투쟁에 지은은 연설했다. 사랑은 평등해야 해요. 박수가 터졌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의 응답처럼.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다. 사회의 정형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용서가 쉽지 않아. 친구들은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지은은 새 책을 썼다. 어머니와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수년 후,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민지와 손을 잡고 서약했다.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걸 이겼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질문이 남았다. 과거의 선택들. 어머니의 배신, 자신의 포기, 은정의 반역. 그 모든 게 옳았을까? 지은은 독자들에게 물었다. 용서가 항상 옳은 선택일까?